자, 고전산문 11입니다. 개우사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춘풍전이라는 고전산문과 비슷하게 이제 그 가장의 어떤 그 잘못된 행실을 좀 바로잡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바로잡는 내용이 이춘풍전에 나오거든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좀 이제 개과천선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잘 읽으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고전산문 11번입니다. 수능특강 150쪽이에요. 자, 의양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네요. 의양의 맑은 마음, 자, 무숙의 고집이 저에게 재앙이 될 것을 알고 탄식 한 숟부대 편지 한 통을 가만히 만들어 신복인 사환에게 이제 상황을 판단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무숙의 아내가 나옵니다. 무숙의 아내에게 부쳤겄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어떤 그 구어체적인 문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어떤 구어체적인 문투가 나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무숙의 아내가 당황하며 이제 보통 이런 편지가 나오면 여기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제 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의양이 지금 무숙의 아내에게 편지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숙의 아내가 왜 당황을 했냐면 이 의양에게 보낼 리가 없거든. 사실 의양은 그 무숙의 첩이에요, 첩. 무속의 첩인데 이게 첩이 본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낼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특이하니까 지금 당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소리적 문투도 이렇게 나오고요. 해보면 한자 근어를 개동아기 씨가 이제 무속의 아내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이 좀 살펴봐야죠. 왜 그 무속의 첩이 의양이 보냈느냐 이거지. 문안드립니다. 엎드려 깊이 생각건대 아기씨에게선 봄 기운이 창창한데 기운이 안녕하시온지 우러러 바라고 걱정하옵나이다. 불초한 의양이는 자기를 낮추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의가 있죠. 그래서 의양이 이제 자기를 낮춘 겁니다. 의양이는 지방의 천기로서 자기가 이제 천한 기생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천기. 약방의 자표와 관하에서 일을 했는데 어쩌다가 군자의 사랑을 입어서 첩이 되어서 남편으로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무숙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남편으로 섬기고자 하였다라는 건 이제 무숙을 섬기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방님이 수양은 모르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수양해야 되잖아. 서방님이 바로 이제 그 무숙인데 수양은 모르시고 날마다 어그러지고 뭐 깽판 놓는 거지. 사납게 굴면서 주색에 빠져 가산을 돌보지 않아요. 그죠? 불과 1년 만에 재산을 모두 탕진했어. 죽을 곳에 빠질 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무숙에 대해서 좀 캐릭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의양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굉장히 어때 부정형 캐릭터죠. 어떤 겁니까? 굉장히 좀 방탕함이 있어요. 돈도 함부로 쓰고 성격도 막 사납게 굴고 이래요. 심지어 그 예의와 도리도 없죠. 위로는 조상 제사를 보존치 못하고 그 다음은 아기 씨의 목숨과 어린 자식을 맡길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패가 망신한 것은 의향이 때문이라고 온갖 누명을 쓰고 자기가 누명을 쓸 거란 얘기야. 그래서 구설에 오를 것이니 이하니 원통하고 자신은 누명을 쓸 수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요걸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의향이 걱정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서방님 그런 허랑한 심사를 그 마음을 잡을 길이 없사온데 세상에 온갖 고생 치사한 일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배고파 한심하고 몸이 추워 서러우면 서방님이 비로소 이런 일을 뉘우치고 한심하게 생각하여 후회하고 반성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편지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성을 할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이죠. 지금 가로친 부분. 그래서 좀 뉘우치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개교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얘가 이제 뉘우침을 그 무숙이 좀 뉘우치게 될 수 있는 개교를 지금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죠. 이춘풍전과 비교가 되는데 이춘풍전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뒤주 속에 가둬서 마치 이제 바다에 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좀 춘풍을 우스꽝스럽게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뭔가 지금 개교를 꾸미는 거예요. 뉘우칠 만한 일을. 자, 그래서 딱히 대강만 아래옵니다. 그 예의를 잘 지켜요. 지금 어쨌든 공경에 빠뜨려요. 그래서 의양은
머리를 좋아요 두 번 절하는 애들. 비록 첩이긴 하지만 본처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좀 캐릭터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속의 그런 아내에게 그 공경의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속의 아내에게. 그래서 지금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당신의 남편인 뭐 자기도 지금 첩이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아주 뭐 무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계교를 꾸며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속의 아내가 편지를 보고 네가 평양집의 사원이냐? 그러니까 의양이 평양 출신이니까 이 평양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얘가 이제 의양이에요. 평양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양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원이냐? 의양의 이제 집을 얘기하는 거야. 편지를 보니 창기중, 그 기생중. 그러니까 이게 의양의 이제 신분이죠. 기생중에 뛰어나고 점잖은 사람의 의리도 있고, 근데 긍정적 평가하는 거야. 의리도 있고 기특하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관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그 연적에 먹을 갈제, 더운 눈물 뚝 떨어져. 빗긴 바람에 가는 빗줄기가 되고 붓대를 잡으려니 떨어진 눈물에 글자마다 먹물이 얼룩진다. 이제 우리가 저기 무숙의 아내가 이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갖는 그런 어떤 아주 슬픔의 내면심을 볼 수가 있죠. 아이고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사냐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또 편지가 나와요. 편지가 아까 위에도 있었죠. 여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인을 주니 의양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편지는 이제 무숙의 아내가 의양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답을 하는 거죠. 아까 그 편지에 대해서 그 사연에 하였으되 한 통의 편지를 받아보니 기쁘기 그지없네. 그래서 이제 신분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얘는 기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의양을 좀 낮춰서 기쁘기 그지없네 이렇게 하계체를 쓰는 거예요. 의양을 낮춰서 하계체를 쓰는 겁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의양은 기생이니까 자세히 보니 의리가 있는 사람이요. 점잖기도 하고 그래. 긍정적 평가 내리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예의와 법도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끝없이 푸는 저 하늘이여 이는 누구의 탓인가. 이거는 이제 식구를 그 인용을 한 건데 자신의 처지를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고 부의부강은 오륜 가운데 으뜸이라 이거야. 근래 서방님이 연륜에 보는 바와 같이 열손 가리키는 바가 엄한 것. 이게 다 구절들이 책의 구절들이나 시의 구절 같은 것들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요런 것도 다 인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일은 이제 감출 수 없다 이런 뜻이야. 연륜이 보는 바가 있고 열손이 가리키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은 감출 수 없음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구나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부분 여기 푸른 저 하늘이여 여기 이제 자신의 심정 나타낸 거고 여기는 우리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쁜 일은 감출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인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엄중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자포자기를 하여 사나운 사람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어울려 다니며 고집대로 일을 결정하니 처자와 가족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 그러나 여자의 몸이 돼요. 그쵸? 당시 여성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남편이 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다 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여자의 몸이 되어 원하는 품고 애통해함은 요즘 부녀자들이나 하는 요망한 일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거든. 여기 보면 여자의 몸이 되어 원한을 품고 애통해함은 요즘 부녀자들이 하는 요망한 일이야. 그래서 무속의 아내는 이렇게 요망한 일을 하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수적인 사고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속의 아내는 좀 이 사람도 거기에 종속된 거야. 가부장적 사고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남편을 가정의 중심에 세워야 되니까 고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또 고사를 인용합니다. 장강은 백주와 같은 걸로 절개를 지켰으며 그 각주에 여러분들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굳은 절개를 지켰으며 단첩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부채와 같이 쓸모 없어졌으나 원한이 없었는지라 거기까지는 내가 당치는 못하여도 장부에 몹쓸 일을 막아낼 방도가 없더니 평양쯤 어떠한 사람이든 일마다 옳게 하고 남의 마음을 내가 이제 어찌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처럼 이해하니 만사의 등이 잘할 수 있을 것을 내가 어찌 모르요. 종사를 돌아봐 우리 장부를 건져내 개과천선 시켜주면 이런 얘기야. 나쁜 일에서 건져준다. 우리 장부, 우리 남편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개과천선을 시켜주면 죽어서도 그러니까 남편 어떻게든 고쳐 써야 되는 거야. 내가 뭐 절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뭐 시집을 가거나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왜 가부장적 사고를 지니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요런 반첩여나 요런 장관과 같은 게 이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그 무속의 아내가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남편을 고칠 수밖에 없어. 시켜주면 은혜 보답하고 사당에 제사도 지내줄 것이다. 너 높게 내가 쳐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십 년 썩은 이내 간장 평양집이 헤아려 매사를 세밀하게 도망을 하나. 근데 어쨌든 나는 너의 그래 남편을 개과천선 시켜줘야 되니까 개교 실행에 동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개교 실행에 동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의양이가 이렇게 답장을 보고 쉼없이 눈물이 흘러 감동을 했어. 옷자락이 모두 젖을 지경이었다. 천지가 몹쓴 무숙이 이런 어진한 애를 몰라보다니. 야 이 몹쓸놈아 왜 이렇게 어진한 애를 몰라봤어. 나 같은 천한 첩이야 오일경조가 될 것이니 단단히 잡자리라. 그러니까 이 무숙에 비례해서 아내가 너무 어질다. 역시 둘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자신을 낮추고 있죠. 천한 첩이라고. 이날부터 막덕이와 속말로 약속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무숙의 행실을 고치려고 막덕이 너는 나하고 개교대를 명심하여 실행하라. 서로 짜고서 약속을 한다. 그래서 막덕이는 지금 이렇게 개교는 보통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덕이가 이제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겁니다. 조력자의 역할을 할 거고 속말로 약속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무숙의 행실을 고칠 것이다. 개교를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교대를 명심하여 실행하라. 서로 짜고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의양은 개교로 무숙을 무일푼으로 만들었어. 이제 일부러 곤란에 빠지게 만든 거죠. 빠지게 만든 거야. 무숙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몸에 지닌 장신과 옷까지만 상투까지 배워서 팔게 돼요. 아 완전히 뭐 그 엉망이 된 거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개과천선을 시키려고. 이후 의양은 거짓으로 무숙의 친구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이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났어. 무숙은 자신의 집으로 향한다. 이제 자 무숙. 자 이제 보면 여기가 좀 독특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뭐 찾아간다 이런 부분까지. 여기가 지금 이제 판소리적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이춘풍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아마 그런 판소리식으로 연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성상징어도 쓰고 있고요. 그죠? 음성상징어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좀 외양 묘사가 좀 열거가 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고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음성상징어들이 쭉 열거와 이런 반복적인 지금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운율을 맞추기 위한 거지. 일종의 운율을 맞춰서 이제 판소리적으로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주 뭐 거지 같은 모습이죠. 무숙의 폐포팔입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짓골이 된 무숙의 초라한 행색이죠. 된 무숙의 이 어떤 계략 때문에 초라한 행색입니다. 부선도 없고요. 아주 엉망이 됐어요. 처자의 집을 찾아가요. 남의 겹방에 있는 처자 썩 들어가 볼 길이 없어.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 굴뚝에다 밑을 대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가 부끄러운 거지. 그래도 굴뚝에가 밑을 대고라는 건 집에 이런 거짓골로 집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워. 동지섣달 불개 떨듯 사진 한 대 모고 오동거리고 앉았으니 천하 잡놈이 아닌가. 편집자가 논평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 결국 이런 꼬라지가 됐어요. 편집자적 논평이 있고요. 자, 그래서 어린 자식 사오 형제 말마다 속이 탄다. 어머니 밥 좀 줘. 아버지는 어디 갔나? 돈 2푼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집의 형편도 좋지가 않아요. 그렁저렁 밤을 새지. 오늘도 해가 지니 벽 떨어진 냉돌방 지푸리에 들어넣어 차 맞추어 어찌자고. 그러니까 무숙이 나간 후에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닌 거지.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가난하고. 무속이 안에 있는 말에 내들 무슨 죄 있으며 너희들이 무슨 죄인 거 몹쓸 사람 네 아버지다 이거야. 우리 모자 일이 된 줄은 응당 알았지만 그래도 정 각각 흉 각각이라 보고 싶구나 뭐뭐 하지고 하는 건 보고 싶구나 보고 싶구나 이런 뜻이거든. 보고지고 보고지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원망은 하지만 돌아오기를 원해요. 무속의 아내가 이렇게 이르는 말이잖아.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 안 들어이며 저리 안 들어이야리. 자,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글자 수를 이렇게 맞추는 것도 사실 운율적인 요소죠. 판소리적 문체다 보니까 속으로 느껴 기가 막혀 오는 소리에 무수기 또한 기가 막혀 더운 피가 살살 쏟아져요. 아, 내가 가족들 이렇게 낳구나. 기가 막혀 오는 소리에 더운 피가 쏟아져. 과장에서 표현한 거죠. 들어갈까 말까 주저 하올 적에 무수게 막내하는 또 기막힌 말을 해요. 에고 어머니 아버지 계셨다니 얼굴 모양이 어떠하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은 무숙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아들은 아버지인 무숙을 본 적이 없단 얘기예요. 어쩐 말이냐? 아까 잠깐 자노라니 아버지라는 어른이 키가 크고 얼굴이 곱상한데 망건에 앞서요. 앞에 살이 다 나갔어. 구렛나루 검은색 뭐 이렇게 수염도 못 깎았죠. 머리에 속락을 쓰고 등에 게르고 구름 타고 하늘로 빙빙 오릅니다. 아까 굴뚝에 있는 거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그 굴뚝에 있는 아버지가 굴뚝 근데 아버지인지를 모르잖아. 얼굴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이제 굴뚝에 있는 걸 본 거야. 근데 아직 얘는 아버지인 거는 몰라요. 그 굴뚝에 있는 거야. 그래서 무속이 하면 깜짝 놀라오는 말이 너희 웬 말이냐? 네 아버지 죽었구나.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 무속이 속으로 웃고 부자 천륜과 부간의 중한이를 오늘로 알리로다. 내가 굴뚝에 앉았으니 부엌에 불을 때면 연기가 나니 연기는 구름인즉 요 녀석 꿈이 비상하다. 썩 들어가. 아냐면 넙죽었더니 내 볼기를 취소. 자신은 이제 저기 뭐야 죄를 고한 거예요.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볼기를 취소하는 건 용서를 비는 거죠. 무수하게 기가 막혀. 아이고 목을 안고 얼굴을 대고 이 모양이 웬일이요? 일이 될 줄 몰랐던 거 왜 너 이런 거짓골이 돼 갖고 왔느냐 이거야. 남자 중에 호협계에게 패가 망치는 불시에 일어나는 예사로운 벌어먹기 지름길이나 팔자로 알려니와 유한한 부모가 남겨주신 말에 더벅머리 된단 말이 웬일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더벅머리로 나타나는 거짓골로 나타나는 게 제일 안타깝다 이거지. 그 더벅머리로 나간 것은 안타까워요. 놀기 좋고 쓰기 좋아 만사를 다해준들 어려서 만난 근원중한 자식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지난 게 잠깐 들러 어찌 살았나 걱정이나 하였어.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야. 가족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족을 신경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않은 것을 비난하고 있어요. 폐가망신 이직의 삭바느지 빨래품과 용정방아 동작품 이제까지 팔아 정조한식 단어추석 자 이런 것도 다 악률을 맞추는 겁니다. 사당의 차례 봉사 법을 차례 지나자니 아무리 해통한들 어느 누가 버틸 수 없으신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빨래품도 하고 뭐 동작품은 밥 짓는 거거든요. 밥 짓는 일도 하고 자기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야. 빨래품도 하고 동작품도 품 팔아서 이렇게 아무리 해통한들 누가 보태주지도 않아. 명절에 이렇게 한식 단오 이런 거 있는데 뭐 음식도 제대로 못 해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지금 고생을 얘기한 거야. 그동안의 고생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통해서 또 비난하고 있는 거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 가슴에 손을 넣어봐서 쌀한 점이 어딘, 살 한 점이 어딘. 고생한 거니까. 해골처럼 말라서 목숨이 거의 죽게 생겼는데 오늘에야 돌아오니 나 죽거든 장사하여 조상면화에 묻어주고 자식들 데리고 살아보면 알 것이니 내 속정을 그제야 생각해보시오. 그래서 복통 강장 우는 소리 목석 같은 무숙인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지 못할 것이냐 서술자가 또 얘기한 거죠. 서술자의 논평입니다.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무숙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숙도 같이 울어요. 두 얼굴 한 대 대고 치퉁에 우는 모양. 그래서 자신의 이제 무숙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되게 크게 잘못했구나. 개과천선한 거야. 개과천선하고
잘못을 깨달았다 이거야. 자식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간 허랑방탕한 생활 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지금 의양의 그런 개교로 인해서 쫄딱 망했어요. 편지 서로 주고받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거짓골이 돼 갖고 와서 아내가 한탄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풍청과 함께 뭐 보기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춘풍청도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우사라는 우리가 고전산문 11번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갈 거예요.